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태동 선생입니다. 여러분하고 이제 새로운 책으로 만나는데요. 새로운 책은 뭐냐면 여러분 독서 실전입니다. 여러분 독서 실전이라고 해서 여러분 보시면 책이 엄청 두껍습니다. 그리고 지문 내용도 엄청 많고요. 제가 봤을 때 강남인간 전체 내용 중에 가장 긴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내용을 이제 여러분과 제가 만났네요. 최근에 수능을 보면 독서 실전이 상당히 어렵게 느껴지실 거고요. 최근 한 10년 정도는 독서가 오답률 1위였습니다. 그런데 작년 시험이죠. 작년 이제 벌써 이제 해가 지났으니까 작년 시험 2023년도에 본 시험 있죠. 이게 여러분들 표준 점수가 엄청 높았습니다. 여러분 140점이 넘었나? 뭐 하여튼 엄청 높았어요. 그리고 가장 여태껏 불순응이었는데 문제가 뭐였냐면 문학이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문학이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문학이 어려웠던 이유는 뭐냐면 매력적인 오답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비문학이 안 어려웠냐? 비문학이 안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어려웠어요. 어려웠는데 상대적으로 문학의 어려움이 좀 더 심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학의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데 문학이 좀 더 어려웠다고 하는데도 그래도 오답률 1등은 저기 독서예요. 그래서 이제 항상 국어 영역의 강자가 바로 뭐냐면 독서 영역입니다. 이 독서 영역을 누가 잘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시작해야 될 이 강의는 독서 실전이라고 하는 강의인데요. 이 독서 실전은 말 그대로 제가 보통 이제 강의 계획서를 쓰거든요. 강의 계획서 쓸 때 제가 뭐 개인 PDF 강의를 만들거나 뭐 이렇게 할 때는 어느 정도 수준으로 유지하냐면 중하 수준으로 유지를 해요. 자, 기초부터 하자, 기본부터 하자 이건데 이거는 여러분 실전이고요. 제가 어제 그 독서 그 계획서를 쓰면서 난이도를 어느 정도로 봤냐면 중상 이상이다. 그냥 제가 상이라고 하려다가 그래도 중위권 학생들 너무 좀 실망할까봐 중상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웬만큼 이 독서를 잘 하지 못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 강의가 상당히 좀 지루하고 어렵습니다. 그걸 먼저 염두에 두고 시작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 강의를 들으면서 몇 가지 제가 좀 드릴 말씀이 있는데 우선은 제일 첫 번째는 뭐냐면 항상 여기다 이렇게 쓸게요, 여러분. 항상 제일 먼저 뭘 하냐면 예습을 충분히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습을 충분히 하지 않으면 이 강의는 전혀 의미가 없어요. 선생님이랑 같이 따라가면서 이렇게 들어보면서 문제 풀래요. 전혀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문제를 풀어보시는 게 제일 좋고요. 문제를 풀어보고 이 강의를 들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들 이거는 발췌해서 강의를 들으셔도 괜찮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책을 읽고 나서 문제를 풀고 나서 이 지문은 좀 어려운데 선생님은 어떻게 문제 풀었지? 이 문제는 좀 어려운데 선생님은 어떻게 문제 풀었지? 이걸 좀 확인하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발췌를 하시면서 문제를 푸셔도 상관없습니다. 강의를 들으셔도 상관없어요. 다만 첫 번째 오리엔테이션 강의 끝나고 1강, 2강까지는 여러분들이 좀 들으셔야 돼요. 뭐냐면 선생님이 글을 이렇게 읽는구나. 이렇게 접근하는구나. 처음에 ABC라고 해서 뭐 개념 완성형, 뭐 병렬, 대립형 이런 것들 나오거든요. 그 강의는 좀 들으셔야 되고 그 뒤에 나오는 내용들 중에서는 어려운 내용들을 발췌해서 읽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데 여러분 세 번째는 뭐냐면 제가 여러분에게 좀 이런 말씀 드리려고요. 미리 예습을 하고 발췌해서 들으실 텐데 그 중에서도 자기가 생각할 때 본인이 정말 어렵다고 생각하는 지문 있잖아요. 어려운 지문은 여러분들 요약 훈련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독서에서 여러분들 성적을 올리는 지름길입니다. 제가 이제 경험상 제가 학원에 오래 있었거든요. 학원에 오래 있으면서 경험상 제가 인터넷 강의도 많이 들어봤어요. 독서 강의를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강의하시나 이런 것도 많이 들어보고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씀들이 어떤 거나 이런 것들 한 번 더 들어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수업을 제 나름대로 독서를 어떻게 풀어야 되냐 이런 것들을 제 나름대로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땐 솔직히 말하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49대 51 같아요. 보통 문학 같은 경우는 선생의 역할이 70이거든요. 그리고 학생의 역할이 30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이 어떻게 수업을 하고 어떻게 이 선택지를 보는 방법을 알려주냐 그걸 그대로 적용을 하면 다 가능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문학 같은 경우는 그런데 이 독서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 선생의 역할이 49%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51 여러분들이 조금 더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더 노력한다는 게 어떤 거냐면 방금 전에 얘기했던 예습하는 거 해오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약 훈련을 하는데 그 중에 여러분들 어려운 지문 있잖아요. 어려운 지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특별히 요약을 하시는 게 좋아요. 요약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거냐면 이 지문 내용을 단락별로 나누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두 번째 나오면서 뭐 다섯 번째 단락까지 이렇게 있으면 이 내용만 보더라도 전체 내용의 글이 이해가 될 수 있을 정도로 요약하시는 게 중요해요. 요약하라고 하니까 어떤 친구 같은 경우는 뭐 고전과학의 역할, 고전과학이 현대과학과 다른 점, 현대과학이 나아갈 방향 이렇게만 이렇게 단순히 이렇게 뭐 키워드만 이렇게 쓰시는 분이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산문처럼 줄글을 쓰라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수필을 쓰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내용만 뭐 짧게 도식화할 내용들은 좀 도식화하면서 내용을 하나, 요 내용만 보더라도 글의 내용이 이해할 정도로 요약 연습을 하면 여러분 반드시 성공합니다. 제가 여러 경험상 성적이 올라가는 친구들의 공통적인 모습을 보니까 요약 훈련을 반드시 하더라고요. 그럼 이건 어떻게 하냐, 여러분들. 이 책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계획을 세우잖아요. 뭐 두 지문씩 하루하루 두 지문씩 볼래 이렇게 계획을 세울 수도 있고 세 지문 욕심 있는 친구는 세 지문까지도 볼 수 있을 텐데 하루에 한 지문 정도는 아니면 일주일에 세 지문 정도만이라도 반드시 요약 훈련을 좀 해보세요. 제가 강의 계획서에 뭘 써놨었냐면 여러분들 땅으로 기어다니는 강의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 다시 말하면 우리 학생들이 이제 독서 지문을 책을 우리가 한글을 못 읽는 게 아니잖아요. 다 읽잖아요. 그래서 국어가 만만한 부분도 있거든. 근데 막상 독서 딱 들어가면 왜 이렇게 어려워요?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이 글을 읽을 때 붕 떠서 글을 읽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붕 떠서 글을 읽는다는 게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다 글을 읽었는데도 뭔 내용인지 잘 모르겠어요. 무얼 말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글을 읽는데 그냥 찍는 느낌이에요.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밀착해서 땅에 밀착해서 글을 읽는다 이런 느낌이 좀 들게 만들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약 훈련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첫 시간에 들어가면서 이제 글을 읽는 걸 보시면 알겠지만 반드시 여러분에게 뭘 얘기할 거냐면 이 문장 간의 관계가 어떤지 이 문장에서 이 단락에서 어떤 내용이 중요한지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다양한 예시를 들으면서 이해할 텐데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글을 읽을 때 그런 과정들이 좀 필요하다는 거죠.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어떤 거냐면 이게 마지막 제일 중요한 건데 꾸준히 공부하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하루 공부하고 그 다음날 수학하고 그 다음날 영어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루에 두 개씩이라면 두 개씩이라고 해서 꼭 정해서 문제를 푸시는 게 제일 중요하죠.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럼 본문 내용 들어가면서 실제로 국어 선생님이 김태동이 어떻게 수업을 하는지 그 내용도 살펴가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강의에서 만나볼게요.